지난 대선 이후에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전 출판 기념회에서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난해 6월 출국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물이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십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출국한 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고 다음 달에 이제 귀국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국 전에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서 한 말이 정당이 과감하게 혁신을 하고 알을 깨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당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이라고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봐더라도 이제 민주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간에 출국할 때와 지금 입국 시점에서 정당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혁신 방안, 이것이 이제 586, 민주당의 문제는 이제 586이 주류인 요 문제점 하나하고 또 팬덤 정치가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이런 부분 하나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좀 언급하시는 것이 오히려 저렇게 좀 난해한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간접 피해자예요. 사실 그때 경선들 관련해서 다소 불공정하다라는 문제 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무효표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본인들이 다 해결할지에 대한 보관을 갖고 들어오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당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민주당을 강력히 겨냥하시면서 뭐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행보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비대위원 이낙연 전 대표가 다음 달에 들어오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내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는 본인이 20년 이상 민주당원으로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특히 외교안보의 위기 상황 그리고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예. 본인이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역할을 하겠다. 저는 약간 넓게 좀 보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시점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런 부분은 당 내외의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예. 지금 뭐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당의 위기이고요. 특히 이제 밖에서 볼 때 워싱턴이라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곳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한국 안에 있는 국민들보다 훨씬 대한민국의 상황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외교 안보와 경제 정책에 대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탕으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의 변화, 특히 민주당의 쇄신,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나가면 이제 다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어쨌든 뭐 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지지자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좀 쓴소리를 해주길 바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평소의 성장이나 화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엄중하다, 진지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됐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너무 과격한 발언이나 이런 언어보다는 저는 이렇게 진지하면서도 국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쇄신의 압박이 굉장히 컸고 지난 쇄신 의총에서
혁신위를 만들겠다라고 만들어서 민주당이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한국에 귀국하면 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원래 정치 행보는 약간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 그 경선 끝나고 나서 아마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선친께서 평당원으로 뭐 포용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당은 총선을 목전에 둔 당 입장도 그렇지만 당의 상황도 포용의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혁신을 하려면 어쨌든 쳐내야 되고 갈라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보관이나 결심을 하고 들어오셔야지만 민주당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잇따른 도덕성 논란과 함께 이 강성 지지층의 과격 행동이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폭력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주권을 거기 맡기겠습니까? 내 생각이 저기 가면 존중받지 못할 텐데 어떻게 거기다가 표를 보탤 수 있겠어요? 강성 팬덤과 민주당이 절연을 해야 되는데 그 절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강성 팬덤들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고 끊어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처음으로 이 문자 폭탄 보낸 강성 당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조금 들으신 것 같은 그런 요구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런 취지로 보이지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 그 당원이 만약에 선출직에 가거나 할 때 공천의 불이익을 받는 뭐 이 정도의 그 불이익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원을 갖다가 제명하는 등의 제재를 갈 게 아니고 여기에 동조하시는 의원님들이나 그 정치인들 어느 정도 레벨업돼 있는 정치인들을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징계하거나 그걸 자제시키거나 거기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예. 이런 어떤 것이냐면 뭐가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갖다 징계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원에 대한 징계는 뭐 불가피했겠지만 저것이 어떤 전조현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 당원의 강성 이미지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자제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나아가야 되는 것이 원래 본질적인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 당원들의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한 뭐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당내에서? 그러니까 그간의 이제 여론 어떤 팬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됐지만 그래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진일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사람 인신 공격을 하거나 결국 민주당에 해를 끼치고 정치 문화 전체를 나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저는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데 그러면 결국 팬덤으로부터 포위돼서 이익을 받거나 또는 팬덤의 이 과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본인의 소신을 펼치기 어려운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덤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비판은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국회의원의 뭐 세비에는 뭐 욕값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비판은 건전한 비판은 당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과한 것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이나 지도부들도 어느 정도의 그런 거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이 그 강성 지지층에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도 본인들을 지지해주는 의원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은 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당내 여러 이견에 대해서 서로 워낙 이제 생각이 다른 입장에 있으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해 주는 또 당원들의 뜻을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느 정도의 서로 이제 일치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과한 부분은 당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민주당 내부 상황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김남국 의원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데
자, 이런 야당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 이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딱 부러지게 뭔가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아마 정치권을 비슷한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잣대는 동일하지만 그 언저리에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말 나오는 그 이면에도 그런 인식이 바탕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터졌을 뿐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민주당을 비난만 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할 일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통해서 지금 의석수에 밀려가지고 큰 뒷받침 못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추진이라고 봅니다. 이게 3대 개혁 과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돼요. 이게 당분간은 지금은 욕을 먹고 지지율이 하락하는 듯 보이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숙명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뭔가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면 지금 외교적인 성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본 갔다 오고 나서 야당의 그런 공세에 밀려가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금 초지일관, 이게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통령 행보가 국민들이 볼 때 맞는 것 같다라는 인식이 이제 전환되고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정당도 여당이 할 일은 정책 추진이다. 입안하고 추진하고 법안. 법안 부결되면 어때요? 그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부결될 거기 때문에 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저는 정책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미지근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대표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지금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2030 지지자들의 이탈에 대해서 좀 상당히 충격을 좀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끌어올 보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층의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게 2030이 앞으로의 선거를 좌우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련의 민주당의 여러 악재,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층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진실을 밝히고 또 청년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당 여당은요 주도를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지 민주당의 잘못을 통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한다. 그런 것 자체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도와가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